35강까지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이어오고 있는데 이쯤 되면 여러분이 보도자료가 나올 때 숫자, 그래프 이런 통계 자료를 좀 예민하게 봐주셔야 한다는 걸 느낌을 가지실 것 같아요. 이번에 나온 글이 길이가 좀 길고 나와 있는 도표도 많아요. 여기에는 어떤 사고가 있고 어떤 병원에서 어떻게 조사를 해서 어떤 확률로 익수사고에 대한 발생 건수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고요. 다음 페이지에는 연령별, 9세 이하의 소아에서 발생 빈도가 매우 높다. 고령으로 갈수록 사망, 급격히 증가하였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수칙에 대한 거고 익수사고에 대한 건데 사람들이 연령에 좀 예민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걸 강조로 설명해 주고 있었고요. 0세에서 4세 여기에 보면 어느 정도 건수가 있었는지 나와 있는데 나이가 어린 아이들에게 사고의 건수가 조금 높은 거 수치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놀이를 많이 하는 여름에 주로 발생한다. 익수사고가 왜 여름에 많이 발생하냐? 그럼 물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런 결론이 나죠. 원초적으로는 주말에 상대적으로 빈도가 높다. 오후 12시에서 7시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나와 있고요. 계절별 뚜렷하게 여름 표시 나와 있고 요일별 주말에 많이 있다 나와 있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식사 후 그리고 그 다음 요런 때 조금 점심 식사 이후에 물놀이나 이런 활동이 많다 보니까 이쪽에 좀 활동이 많이 있는 느낌을 살짝 보여주고 있습니다. 활동별, 장소별, 여가 활동 중에 주로 발생한다. 수영장 시설, 목욕 시설. 목욕 시설 중에 사우나 시설 내 목욕탕, 온천, 스파 등이 있어서 보통 생각하는 여름철에 차가운 계곡물 이런 데 들어가는 사고 이외에도 뜨거운 물이 있는 곳에도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다. 또 집, 욕조 이런 사고들도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욕조가 있으면 그 아이들 씻기거나 할 때 잠깐 엄마나 아빠가 뭐 가지러 오거나 하는 순간 아이들이 물에 빠지거나 이런 문제들도 간혹 발생을 하죠. 이런 내용들을 보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안전수칙도 이만큼 나와 있고요. 글이 지금 여러 페이지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는 이 글을 다 보지 않아도 되죠? 다음은 86번입니다. 윗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률이 22%. 앞의 문제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문제를 풀 때 여러분이 조금 까다롭게 보셔야 되고요. 정답을 확인하고 나서도 이해하시려면 한 두세 번 정도 보기와 글을 왔다 갔다 보셔야 괜찮을 것 같아요. 1번 봅니다. 익수사고의 사망 분율은 사고자의 연령과는 연관성이 없겠군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죠. 이유는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0세부터 9세 아이들의 어떤 사고 이런 부분이 높고 나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들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다고 보아야 되겠고 여기에 계곡 등 야외에서 물놀이를 할 때는 사전에 물의 온도를 살펴봐야겠군 이라는 추론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름에 익수사고가 많긴 하지만 그것 이외에도 본문 확인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뜨거운 물이 있는 곳도 사고는 있었어요. 특별하게 온도가 절대적인 조건도 아니고 그래프에 온도별로 익수사고의 결과가 어떠하다, 심각하다라는 내용이 있다면 이 내용이 맞겠지만 온도에 언급한 내용이 특별하게 없기 때문에 물의 온도를 살펴봐야겠군. 일반적인 추론은 많이 하죠. 여름에 날씨 더울 때 찬물에 풍덩하면 위험하겠다. 그러나 그래서 이야기한 내용은 아니라는 거. 더 적절하지 않은 거고요. 2번도. 다음 3번 보겠습니다. 성별 익수사고 발생률을 볼 때 여성이 남성보다 물놀이 안전수칙을 잘 지키겠군.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익수사고 발생률을 보면 여성과 남성이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나는데 이 이유가 물놀이 안전수칙을 여성이 잘 지키겠군이라고 추론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보고 조금 많이 매력적인 오답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일반적인 편견으로 선택할 수 있는 답인데 올바른 내용이 아닙니다. 글과 관련이 없고요. 연령별 익수사고 건수를 보니 물놀이를 할 때 고령자보다 어린 아이를 잘 살펴봐야겠군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적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0세에서 4세 여기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지금 여기는 사고 건수를 보니라고 나와 있죠. 사고 건수를 볼까요? 0세에서 4세 194명 그 다음 75세에서 79 고령자예요. 고령자의 경우는 건수가
53으로 나와 있어요. 숫자가 194, 53 거의 4배 차이가 나는 숫자죠. 고령자보다 어린 아이를 잘 살펴봐야겠군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함께 연결해서 또 다른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면 발생 건수는 높은데 여긴 낮고요. 사망 건수는 이쪽이 작고 사망 건수가 이쪽이 높아요. 그럼 만약 사고의 발생 건수는 적은데 고령자가 익수사고를 당하게 되면 사망으로 가는 일들이 더 많으니까 처치를 할 때 어린 아이들보다 고령자는 어떤 긴급한 조치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내용들도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5번 내용 점검합니다. 익수사고가 특정 시간대에 집중되는 것을 보니 식사 직후에 하는 물놀이의 위험성을 알겠군.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적절한 걸로 보이는데 함께 확인한 그래프에 이렇게 나와요. 12시부터 5시 정도까지 오후 5시니까 17시로 바꿀게요. 여기 안에 요런 정도 나오고 요런 정도 가장 올라가는 선이 2개가 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식사 직후라기보다는 점심 식사 후예요. 그리고 가장 높은 때 퍼센트를 본다면 완전한 식사 직후보다는 식사를 하고 사람들이 노는 게 슬금슬금 많아지고 가장 많이 집중되는 때는 오후 3시부터 5시로 나와요. 이때는 식사 직후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식사를 다 하고 사람들이 얘기 나누고 좀 놀다가 놀이가 가장 활발해지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 수가 높아지는 것은 딱 점심시간대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식사 직후에 하는 물놀이의 위험성을 알겠군이라는 말은 조금 매칭이 안 될 것 같다라는 것이 이 문제를 보고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답은 4번이었고요. 3번 보기, 5번 보기의 내용을 보고 편하게 내가 갖고 있던 짧은 유추 혹은 편견으로 답을 택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마쳤습니다.